비명계에서는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표가 제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생긴 위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제명인의 마을의 이장직을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보면은 제명인의 마을의 주요 공직을 제목이 주요 공직을 김남국 의원이 힘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강성 팬덤과 절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강성 팬덤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국정이나 민생을 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카페가 중요합니까? 저는 인터넷 카페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이원욱 의원입니다. 비명계. 최근에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본인이 개딸로 추정되는 사람들한테 문자 폭탄,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아예 공개까지 했어요. 수박 파괴당, 미꾸라지 사냥당, 윤석열 탄핵당을 창당하라. 민주당 주 70%는 쓰레기 의원들,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제가 쓰레기란 말을 이렇게 자주 하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쓰레기들에게 쫓겨난 손혜원, 김남국, 조국 등도 합류하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지지자들의 강성 지지자처럼 그래야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저거를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이유는 뭐냐면 저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야기에 편승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마 지적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김남국 정치생명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뭐 알려주고 있는데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가장 측근에 옆에 있었잖아요. 수행실장을 하고 수행실장 한다는 거는 최측근이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중앙대 후배라서 굉장히 아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7인의 멤버였고. 자,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불쑥 터지니까 처음에는 설마 했던 모양이에요. 다들 또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고 당 지도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처리 자체가 상당히 늦어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 만약 그 이후에 알았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리더는요. 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인연을 따기보다는 당을 일단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뭔가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끊어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손혜원 의원은 내가 다음에 저 당 만들어 갖고 지금 김남국 의원 광주에 출마시키겠다. 그래서 당선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광주 시민들 뭘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나오는 이야 조민 저 출마한다 뭐 한다 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이라는 당이 창당이 됐었잖아요. 비례정당이. 지금 있는 선거법대로 그대로 선거 치러지면 제가 볼 때 이분들 당 창당할 수 있어요? 당 창당해서 해서 정말 한 30만, 40만, 뭐 50만의 지지 얻으면 비례대표 1, 2, 3번 당선될 수 있잖아요. 예전처럼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입니까? 충분히 저는 이게 전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일. 왜냐? 이 너무나 팬덤이 강화된 정치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원욱이 공개한 게 저게 일반인들 봐서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쓰지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 세계에서는 저런 이야기가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을 못하고 저 수박 먹는 장면을 올리니까 개딸들은 야 이제 신호다. 수박들을 처단하는 신호다라고 또 본인들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정말 정치라는 게 이게 정말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수박 먹는 장면을 보고 당내 수박들을 척결하는 신호탄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정치 현실입니다. 많이 희화화가 됐다 말씀하시는데 뭐 정확히는 뭐 더불어시민당, 과거 총선 때 민주당이 만들었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같은 게 아니라 열린민주당처럼 아예 좀 더 그렇죠. 독자적인 당을 만약에 만들면 몇몇 비례대표는 당선될 수 있지 않냐. 강성 지지층 때문에. 거의 3명 됐거든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성미 소장님, 저희 뉴스탑10 출연하셔도 몇몇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 많이 받으셨다고 실제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원욱 의원 받은 내용처럼 솔직히 이런 개딸들에게 강성 지지자들이 이런 내용들이 진짜 박 비서관 핸드폰에 오기로 옵니까? 내용은 다양합니다. 뭐 이제 국민의힘 가라부터 시작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가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요?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할 거면 뭐 정치 그만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의리 없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꽤 많이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많이 옵니까? 네, 뭐 다양하게 오고요. 저는 사실 뭐 문자나 전화의 양보다는 SNS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어허. 그날 제가 좀 뭐 방송을 하고 나면 사실 반응이 좀 즉각적으로 오는 편이어가지고 댓글들을 보면 아, 뭐 우리 당원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연락이 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전에 지금 조금 전에 양의원 의원이 왜 600만 명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들어 이런 논평을 하면 바로바로 즉각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박 비서관께 문자를 보낸다. 예, 뭐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제가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코인이 불법이냐, 젊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막혀서 되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예. 뭐 이때다 싶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왜 민주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양상의 비판을 해 주십니다. 그 아까 장경태 의원이 아니 뭐 제명인의 마을 이장 사퇴가 뭐 중요하냐 그 온라인에 카페 하나 있는 건데 이게 뭐 이재명 대표실 관계자도 명예직에 불구해서 사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근데 이원욱 의원의 얘기하는 본질은 이 대표가 뭐 진짜 카페 제명인의 마을 이장을 사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강성 지지층과 연결고리를 이렇게 확실히 차단하지 않으면 총선 때까지 계속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장 그만두냐 안 그만두냐로 좀 바꾸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재명 대표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코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아직 그 불법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만약 김남국 의원을 코인 의혹으로 내친다라면 대장동 의혹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거취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장직 사퇴가 아니라 지금 대표직 사퇴를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당 지지율 갉아먹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자신의 당대표 직위에도 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일부긴 합니다만 일부 그 개딸로 추정되는 강성 지지자가 민주당 의원 70%는 쓰레기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했다고 공개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고민정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희생에 모두를 살린 대통령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코인 사태에서 비춰진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엔 윤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주길 국민들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민주당을 살리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윤 대통령 비판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겁니까? 그 뭐 둘이 지금 결합이 돼 있는데요. 고민정 최고가 본래 이제 이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 지도부에서는 이제 이른바 상대적으로 이제 비명에 가까운 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도부가 된다면 결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아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생기면서 조금씩 거리를 좀 두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있는 면전에서 오늘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으로 민주당이 지금 코인 사태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좀 즉자적이고 좀 굉장히 굉장히 눈이 어둡다. 그래서 민심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나름대로 그 비주류 쪽에서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그 날선 좀 비판이라고 보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면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윤 대통령과 닮았다고 하는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윤 대통령 닮았다는 걸 세 가지를 대고 있던데 하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 남의 탓만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민심이 아니라 법의 잣대로만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세 가지 잣대는 저는 오롯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냐 이야기하고 민심을 보지 않고 법의 잣대로 내가 법적 투쟁에서 끝까지 내가 기소가 되더라도 대법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검찰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기서 저는 윤 대통령과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제 민주당 지도부 회의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땐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납득하기 힘든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오늘 최고위 발언까지 좀 이례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법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나눠서 만나봤다면요. 다음 주제
민주당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인 바로 돈 봉투 의혹입니다.